오늘은 그 재평가를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 비례수정법까지 했고요.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재평가 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사용 기간 동안 대체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 기간 동안. 그럼 보시면 우리 친구 시동원가 100원,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빵, 정액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20 나오겠죠. 뭐 이게 뭐라고? 20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얼마? 80이 왔다고요.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이래요. 너무 쉽죠, 이제는. 120.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40 나올 겁니다. OCI죠, 당연히. 자, 요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은 아시겠지만 기말 공정가치의 잔여 내용 연수를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30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빡친다고 그랬습니까? 주주 입장에선 야, 원래는 재평가 안 했으면 감가상각비로 20 와야 되는데 네가 재평가 해버리는 바람에 평가 이익은 나는 배당받을 수 있는 돈 냄새도 못 맡고 재평가 잉여금에 40 꽂아 놓더니 재평가하는 바람에 감가상각비가 10원이나 늘어서 이익잉여금에 내가 받을 이익잉여금을 20원만 줄이는 게 아니라 30원 줄이잖아. 장난치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원한다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 X 2년 말에 감가상각비로 30 잡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30 잡고 회사가 원하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10 대체하고 이익잉여금 10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선택사항이고 아시겠지만 선택사항이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면 몇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요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얘는 손익계산서상의 OCI 변동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손익계산서상의 OCI 변동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상 OCI 변동액이 안 들어가죠. 왜냐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OCI 변동액과 당기손익을 더하면 그게 총포괄손익이 되고 총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가 없다면 자산 변동과 일치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총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변동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변동하거나 자산 부채의 변동이 있는 것만 손익계산서의 OCI 변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얘는 위치 이동만 했기 때문에 자본 총계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손익계산서상 OCI 변동에는 기재 못하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죠? 자산 총계나 부채 총계나 자본 총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못하면 손익계산서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게 총포괄 손익의 정의니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로 여기 90이 됐어.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하고 재평가하고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하고 재평가하고 아예 그냥 할까? 여기 만약에 공정가치가 130이래요. 130. 130 넘어갔나? 다시 또 120이라고 해보죠. 그럼 또 얼마 나와요? 재평가 잉여금이 30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잔여 내용 연수가 지금 5년짜리인데 2년 지났으니까 3년 남았잖아요. 그럼 120에 3년 하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35개 되겠죠? 그쵸? 맞죠? 아 40인가? 그쵸? 저 아내 불러가지고 이따 얼마나 혼날까 이런 생각에 지금 40이 이렇게 올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연도 말고 세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 40, 감가상각 누계액 40 잡고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할 때 얼마를 대체시켜 줄까요? 얼마 대체시켜 줍니까? 대체시켜 준다며. 얼마를 대체시켜 줘? 20이요? 잘하셨어요. 전년도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대체되는 금액은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와 재평가를 안 했을 때 감가상각비 때문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항상 재평가 안 했을 때 감가상각비랑 비교하는 거지 전년도 감가상각비랑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응용이 있어요. 응용. 이거 다른 학원 그 2회 2기 때 문제를 한번 내서 어떤 학생이 물어봤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제품을 LG전자 제품에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거랑 똑같죠. 아무튼 물어, 물어보시더라고요. 100원 나누기 감가상각비 20 여기 80 나와요. 공정 가치가 120이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120 이렇게.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40 나올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했는데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는 거죠. 짜증이 팍 나죠.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는 거. 얼마만큼? 40만큼. 자본적 지출이. 그럼 160이 됐겠지. X 2년 초에 바로 자본적 지출했다고 할게요. X 2년 초에 자본적 지출을 했어. 어렵지 않죠? 재평가 이후에 자본적 지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두 번째 연도에 120의 잔여 내용의 수 4년이니까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40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지나맞다고요. 뭐냐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선택했대요. 이거 우리 선택이잖아. 그쵸? 선택사항이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문제를 낼까 싶은데 애초에 삼각자산을 재평가하는 건 다 판타지인데 왜 이런 문제를 내나 싶은데 했대요. 그럼 대책은 얼마일까? 대책은 얼마일까? 그냥 안 할래요. 이러고 싶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애초에 논리가 뭐라고요? 재평가를 안 했을 때 감가상각비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재평가를 안 했으면 얘도 X 2년 초에 자본적 지출로 40이 증가해서 장부 금액이 120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잔여 내용에서 4년 동안 생각할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겠어요? 30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 이후에 재평가 잉여금, 이익 잉여금 대체액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이익 잉여금을 대체하는 금액은 10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와 재평가를 안 했을 때 감가상각비인데 중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손상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것처럼 재평가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을 대체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 거에서 자본적 지출까지 고려했을 때 감가상각비랑 비교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최대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봤고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기까지 대체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봤고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저 사례로 쉽게 해볼게요. 100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라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대요. 그럼 80이겠죠. 이게 뭐라고? 80. 기말 공정가치가 120이래요. 그럼 당연히 재평가 잉여금으로 40 나올 겁니다. 그쵸?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죠.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4년이니까 30 나올 거 아니에요?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10 줄어서 30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대체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감가상각비 차이만큼 대체하니까 그럼 여기 90이에요.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50이라는 거죠. 그럼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자산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회계처리 모양 보여드렸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얼마만 까주면 돼요? 재평가 잉여금 30만 까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부족해? 아직도 10이 부족하잖아요. 그 10은 뭐 잡아주면 돼요? 그 10은 재평가 손실 10 잡아주면 되겠죠. 뭐 거의 뭐 예제 수준이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고 뭐 이건 아무것도 대체를 하나 안 하나. 대체를 하면 요거 해서 여기까지면 되고 대체를 안 하면 여전히 40일 거니까 여기 45고 여기 재평가 손실로 얼마 와요? 안 오겠죠. 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사례요. 100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빵이래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감가상각비 20 나오겠죠? 그래서 80 나와요. 그럼 공정가치 얼마입니까? 만약 공정가치가 60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재평가 손실로 20 나오겠죠?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당기손익에 반영을 할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 얼마야?
자녀 내용에서 4년 동안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비 15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45원 나와요. 뭐 여기까지도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재평가 잉여금을 만약 이 회사가 재평가 잉여금을 사용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원래 이 논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논리가 야, 그리고 나서 기말의 공정가치가 만약에 90이라고 하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안 하는 정책을 썼다면 재평가 이익으로 20을 다 잡고 나머지 25죠? 25 맞죠? 나머지 25는 재평가 잉여금 25 잡아주면 되잖아요. 대체를 안 한다면 괜찮죠? 대체를 하는 경우에 이런 의견이 있었죠. 야, 너 어차피 지금 재평가 하는 바람에 평가 손실 나서 감가상각비 5원 세이브 했잖아. 재평가 안 했으면 감가상각비가 20인데 재평가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15잖아. 너 그럼 감가상각비 5원 세이브 했으니까 재평가 손실도 15원으로 줄여. 이미 잡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환입할 때 재평가 이익 15원만 잡아. 그리고 나머지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꽂으라고. 요런 논리도 있었다고요. 논리상은 이게 아름답죠. 왜냐면 이렇게 딱 맞거든. 이 논리상은 이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학원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현재 대세의 의견은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던 안 하던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요거 안 까요. 이게 대세의 의견이라고요. 왜냐면 기준서에 그런 문구가 없고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대동단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어디 나오냐면 135페이지 K&D 135페이지 에디셔널 코멘트를 보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재평가 손익의 감가상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뭐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서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평가 손실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다수의 견해는 재평가 손실의 감가상각 차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저희 세무사 2차 시험에 요 케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출제되고 나서 다수의 의견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준서에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얘와 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다수의 의견이에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돼. 아시겠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안 끝났어요. 굉장히 많아요. 얘기들이. 여기까지 했고 재평가도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되게 많아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뭐 볼 거냐면 제거 볼 겁니다. 다 아는 소리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거. 날 봐요 그럼. 100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라 감가상각비 20, 그 80이래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겹죠. 그럼 여기 재평가 잉여금이 40 나와요. 우리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130원에 처분했다고 하면 X 3년 초에 바로 X 3년 초에 13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예요? 처분손익 얼마입니까? 응? 10이죠. 잘하셨어요. 재분류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판다고 하면 당연히 처분대가와 직전말 공정가치 차이인 요게 처분손익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놔둘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그쵸? 선택사항이잖아요. 너무 가벼운 얘기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6번 볼게요. 6번 플러스 재평가 플러스 정부 보조금이요. 재평가 플러스 정부 보조금. 내가 자산을 100원에 취득했대요. 100원에. 근데 정부 보조금이 20원 있다는 거예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래요.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또 감가상각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 20 나오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웠잖아요.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보조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에다가 원래 상각률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내용회수가 5년 정액법이니까 그냥 4 하면 되지. 이걸 뭐 정률법이나 이중차감법처럼 20원 곱하기 100 빼기 0분의 20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 16원 나왔어요.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원이라는 거지. 그럼 재평가액여금이 40 나올 거 아닙니까? 재평가액여금이 여기까지요. 40 나올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 얼마 나와? 지겹죠 이제 슬슬. 30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결론은 손상이랑 똑같아요. 네가 재평가를 하던 말던 나는 그냥 원래대로 가면 돼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것도 계산해 볼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왔어요? 30 나왔지. 지금 재평가 이후에 장부 금액이 얼마야? 120원 됐죠. 잔존 가치는 얼마예요? 여전히 0이죠. 지금 재평가 후 정부 보조금의 장부 금액 얼마예요? 16원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4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정부 보조금을 내용 연수 동안 변동 없이 그냥 해도 나와요. 좀 이따 우리 2교시 때 정부 보조금 복구 충당 부채 플러스에서 손상 재평가 뭐 온갖 걸 다 해볼 건데 그냥 정부 보조금은 그냥 가면 돼. 그렇죠? 비율상 그냥 가도 이렇게 구하나 그냥 가나 똑같이 답이 나와요.